제가 최근에 이탈리아를 잠시 다녀왔거든요. 미식을 주제로 다녀온 여행은 아니고 본 목적은 따로 있는 그런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음식으로 썰을 푸는 유튜버니까 이탈리아 현지의 음식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이야기,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간단한 음식이나 이탈리아에서 만나서 반가웠던 재료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음식 문화나 식당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고 그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스누브랑 같이 이탈리아로 음식 여행 왔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시작할게요. 이탈리아 하면 커피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죠. 아침부터 에스프레소 정말 많이 마십니다. 한국에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 잠을 깨려고 마시는 느낌인데 이탈리아에서 마시는 커피는 왠지 좀 해장국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서 그런가? 암튼 이렇게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땐 빵 하나 곁들여서 많이 먹고요. 이때 먹는 빵은 꼭 달달한 계통의 빵입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커피는 기깔나게 맛있는데 빵은 정말 온팡지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빵 맛있는 집이 아침부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카페만 아침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술집이나 레스토랑도 이런 식으로 아침에 장사를 많이 합니다. 이 집도 원래는 레스토랑 겸 술집인데 빵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아침 먹으러 제일 자주 갔던 가게입니다. 이탈리아에는 꼬르네토라는 빵이 있어요. 생긴 건 크루아상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맛은 더럽게 없습니다. 커피랑 우유가 맛있으니까 맛없는 빵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빵은 통째로 들고 그냥 입으로 뜯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사빵 같은 경우는 손으로 안 뜯고 입으로 뜯으면 뭐 야만인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건 또 왜 입으로 뜯어 먹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면 아메리카노는 안 마실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이탈리아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를 팝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파는 것 뿐이고요. 아메리카노는 팔아요. 아니 근데 이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메리카노의 영혼은 얼음에 있는 건데 그래서 얼음이 없는 아메리카노를 마실 바엔 그냥 진하게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게 더 맛있으니까 굳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에스프레소, 아주 가끔 마키아토 아니면 카푸치노 마셨습니다. 거의 하루에 2잔씩은 마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카푸치노를 아침에만 마십니다. 점심 이후에 카푸치노를 마신다? 그러면 간첩이니까 만약에 발견하면 국정원에 꼭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카푸치노를 마신다면 관광객이거나 늦게 일어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물론 식후에도 후식을 먹고 나면 차나 커피를 마시지만 이때 마시는 커피는 거의 에스프레소만 마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대부분 아침에는 마시고 점심부터는 안 마신다. 이게 좀 독특하죠. 이건 우유를 고기처럼 단백질 공급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서도 삼겹살 다 먹고 볶음밥까지 볶아 먹은 다음에 고기를 다시 추가하지는 않죠.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탈리아는 우유가 참 맛있어요. 한국은 맛있는 우유를 마시는 게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입에 착착 잘 감기는 은은한 단맛이 좋습니다. 감칠맛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좋은 소고기가 있고 치즈도 많이 먹는 나라니까 우유가 맛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가 싶기도 합니다. 마트랑 시장을 몇 군데 둘러봤는데 채소나 과일도 상당히 좋아요. 가지와 파프리카도 팔고 진짜 제 머리통보다 큽니다. 그리고 아티초크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저렴한 식당은 저렴한 레시피로 아티초크 요리를 하고 비싼 식당은 또 비싼 레시피로 그 각각이 다 맛이 있어요. 한국도 아티초크가 좀 싸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티초크 정말 맛있는 재료거든요. 구워도 맛있고 튀겨도 맛있고 그 맛이 고소하면서도 채소 풍미도 좋고 채즙도 풍부하고 그래서 기회 되시면 다들 많이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일 얘기를 안 했네요. 이탈리아가 오렌지 유명한 건 다 아실 거고 토마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멜론 같은 열대 과일도 많이 먹고요. 라즈베리나 블랙베리 같은 베리 종류도 많이 나고 딸기도 맛있습니다.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맛있어요. 한국은 좀 단맛 중심으로 모든 과일들이 돌아가는데 이탈리아 딸기는 산미가 좋고요. 상큼하게 씹히는 식감도 좋아요. 쫄깃하고 단단합니다.
달콤하기도 한데 달콤한 건 맛보다는 향 쪽으로 몰아주는 느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젤라또 집에도 거의 대부분 딸기 맛이 있어요. 그만큼 흔하게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이탈리아는 맥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보통 와인 많이 생각하지만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맥주 양조장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여기 와서 직접 하나하나 세봤는데 맥주 양조장이 1000개가 넘습니다. 페로니라든지 모레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로는 제일 크겠지만 그런 거 말고 수제 양조장 맥주들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로마에는 맥주를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맥주 펍도 많고 시장 같은 데서도 생맥주 탭을 갖다 놓고 팔기도 하고요. 피자집 중에서도 수제 맥주 라인업을 갖추는 곳이 많으니까 쉽게 찾아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 맥주 맛이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먹는 거 얘기하는데 젤라또가 빠질 수가 없죠. 오래된 집도 좋지만 급할 땐 대충 프랜차이즈처럼 보이는 가게로 가도 대체로 수준이 높게 나오니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유가 맛있다고 잠깐 얘기 드렸죠. 소르베 계통보다는 우유 베이스의 젤라또를 많이 먹는 게 좀 더 이득인 것 같아요. 피스타키오라든지 바닐라라든지 아니면 초코 쪽도 괜찮고요. 이탈리아 젤라또를 먹을 때 그 쫀득한 식감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맛도 중요하고 식감도 중요하지만 진짜 절대로 빼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이스크림이 다 차갑지 그러면 뜨겁게 나오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아이스크림은 너무 심하게 차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아이스크림을 충분히 오랫동안 굴려도 입안이 피곤하다거나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경험을 더 즐겁게 해줍니다. 선생님들도 다음에 아이스크림 드실 때 한번 온도 체크를 해보세요. 입에 넣었는데 너무 심하게 차갑다거나 통에서 퍼낼 때 뻑뻑한 게 눈에 보이면 먹기 좋은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음식 얘기를 하면 로마의 3대 젤라또, 몇 대 에스프레소, 피렌체의 몇 대 스테이크, 어디 몇 대 피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저는 이게 딱히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무래도 여행에 있어서 효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되고 많이 찾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경험에 있어서는 효율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즐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해산물도 맛있죠. 생선도 좋고 새우나 오징어나 어패류 같은 해산물들도 맛이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륙 쪽은 가격이 좀 더 비싼 것 같고 그래요. 많이 사 먹어본 건 아니지만 선도도 좋고 맛도 좋았던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홍합 같은 건 제가 갔을 때 계절도 딱 맞아서 그런지 맛있었고요. 한국에서 많이 먹는 담치에 비해서 쫄깃함도 좋고 어패류 비린내도 없고 감칠맛도 좋고 담치는 씹으면 뭔가 꽉 찼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홍합은 홍합에 기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골고루 충족되는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얘는 갯가재처럼 생겼죠. 멘티스 슈림프, 한국말로 하면 사마귀 새우 계열의 새우인데 갯가재도 요거랑 같은 계열이니까 둘이 대충 사촌관계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살이 갯가재보다도 더 부드럽고 달고 그리고 이런 계열이 갖는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되게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굴도 한번 먹었네요. 한국 생각하면 당연히 가격은 비쌉니다. 굴 한 피스에 5,0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겨울에 굴 싼 걸로 한 접시 하면 석화 8개 정도 올라가고 5,000원, 10,000원 정도에 파니까 가격으로는 승부가 안 되죠. 맛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석화 8개 합친 것만큼의 맛은 물론 아니고 그래도 한국 굴이랑은 약간 다른 뉘앙스의 굴 향기가 있어서 그런 데서 오는 재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해산물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다음에는 주방이 있는 집을 빌려서 요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술 구하기가 정말 좋아요. 이탈리아 와인이나 아까 얘기했던 맥주를 빼고 얘기해도 모든 식당과 카페가 한국의 어지간한 칵테일바 수준으로 술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칵테일을 주문해도 마실만한 칵테일이 나옵니다. 피자집, 고깃집, 어디든 그렇고 당연히 좋은 식당, 비싼 식당일수록 칵테일도 더 맛있고요. 특히 캄파리나 버무스처럼 이탈리아에서 나고 자란 재료를 쓰는 칵테일을 주문하면 더 그래요. 소주 잘 마시는 사람이 소맥도 잘 타는 것처럼 이런 것도 경험 차이에서 오는 격차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행하는 동안에는 많은 얘기들 준비해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얘기를 시작해보니까 빼먹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식당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또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식당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의 형태나 식사 예절 같은 어떤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